혹시 여러분, 요즘 따라 얼굴이 자주 붓는다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세수하려고 거울을 보면 눈두덩이와 볼이 평소보다 훨씬 부어 있는 느낌. 저녁에 양말을 벗었는데 발목에 남은 자국이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는 경험. 소변을 볼 때마다 맥주 거품처럼 하얀 거품이 자꾸 생기는 모습. 나이 들면 다 그런 거겠지 하고 그냥 넘기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예? 이런 신호들 중 상당수는 몸이 보내는 단순 피로가 아니라 조용히 망가져가는 신장의 구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기능이 절반 이상 망가져도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나면 이미 중기 이후로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매일 작은 한 스푼으로 붓기를 줄이고 신장 기능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영상을 본격적으로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나는 어느 지역에서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한 줄이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게 하는 힘이 됩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중에 붓기나 소변 문제로 걱정되는 분이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신장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이현석입니다. 매일 외래와 병동에서 시니어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신장질환의 무서움과 동시에 초기 관리에 놀라운 힘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병이라고 하면 투석부터 떠올립니다. 투석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가볍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투석 환자분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면 결코 가볍게 말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투석을 시작하게 되면 일주일에 서너 번, 한 번에 서너 시간씩 병원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과도 취미도 여행도 모두 투석 스케줄에 맞춰야 합니다. 시원하게 물 한 잔 마음껏 마시는 일마저 제한됩니다. 수분 섭취량이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투석이 필요한 분들께 반드시 필요한 치료임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가능한 한 늦추고 많은 분들이 그 단계까지 가지 않게 도와드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기적 같은 한방의 비법이 아니라 실제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약이 아니라 음식과 생활 습관입니다. 당연히 모든 분에게 똑같은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상당수 환자들이 이 원칙을 지키면서 신장 기능 악화 속도를 늦추거나 어느 정도의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될 수도 있다. 도움이 될 수 있다입니다. 이 영상을 의사의 진료를 대신하는 내용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들으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주치의와 함께 상의하신다면 훨씬 더 탄탄한 관리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왜 우리가 신장에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신장은 허리 양쪽에 자리 잡고 있는 작고 단단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하는 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 몸을 흐르는 피를 쉬지 않고 걸러내고 그 과정에서 노폐물과 독소를 소변으로 내보내며 체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고 혈압을 조절하고 뼈 건강에 필요한 호르몬까지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 신장은 몸 안의 정수기이자 배수 펌프이자 혈압 조절 장치이자 호르몬 공장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중요한 일을 하는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신장은 아프다고 쉽게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간혹 얼굴이 붓거나 발목이 부거나 소변에 거품이 보이거나 쉽게 피곤해지는 정도의 변화만 나타나는데 대부분 나이 탓이나 일시적인 피로라고 생각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 상당수는 증상을 무시한 채 몇 달, 몇 년을 보내다가 갑자기 숨이 차서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서 또는 혈액 검사에서 우연히 심각한 수치가 발견되어 병원에 오셨습니다. 돈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69살의 남성 환자 한 분이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평소에는 큰 병 없이 지내셨지만 몇 달 전부터 다리가 자주 붓고 밤에 두세 번씩 소변을 보러 깼다고 합니다. 아내분이 병원에 가보자고 여러 번 권했지만 조금 쉬면 괜찮겠지 하며 버텨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단을 조금 오르기만 해도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져서 결국 응급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은 이미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폐 주위에는 수분이 차오른 상태였습니다. 숨이 차던 이유는 폐에 물이 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환자분은 입원 후 집중 치료를 받으며 간신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예전부터 발목이 자주 붓고 소변에 거품이 뜨는 것이 이상하긴 했지만 나이 들면 원래 그런 줄 알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례는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저에게 오는 많은 환자분들이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간단합니다. 신장 질환은 조용히, 서서히, 그리고 눈에 잘 띄지 않게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경계를 넘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신장은 간과 달리 스스로 재생하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한번 손상된 부분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아직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잘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부담을 줄여주는 것, 그리고 도움을 주는 것을 꾸준히 쌓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검은콩, 단호박, 율무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도와줄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마치 약처럼 느껴질 정도로 강한 표현을 쓰고 싶지만 저는 의사로서 항상 조심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이 식재료들은 신장 기능을 지키고 붓기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절대 기적의 치료제가 아닙니다. 약과 검사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검은콩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서리태는 오래전부터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과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검은기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피를 걸러내면서 활성산소에 노출됩니다.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신장세포의 벽과 내부 구조가 조금씩 상처를 입게 되고 그 결과 염증 반응이 생기며 기능이 떨어집니다. 안토시아닌은 이런 활성산소의 공격을 줄이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검은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장은 아주 가는 혈관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 구조입니다. 이 미세한 혈관들이 굳거나 좁아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그만큼 걸러낼 수 있는 피의 양도 줄어듭니다. 이소플라본은 이런 변화를 일부 완화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혈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식단 안에서 좋은 선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검은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단백질은 양과 질 모두 중요합니다. 너무 적게 먹으면 근육과 면역이 약해지고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은 과량 섭취 시 신장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의하여 일부를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검은콩은 이때 좋은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검은콩을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밥 지을 때 소량 넣어 드시기도 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신장을 위해 조금 더 집중해서 활용하고 싶다면 검은콩 물 형태로 차처럼 마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여기서도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 특히 중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칼륨 섭취량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은 콩에도 칼륨이 일정량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뒤 양과 빈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설명은 신장 기능이 비교적 남아있는 초기 단계나 예방을 고려하는 분들을 기본 대상으로 합니다. 검은 콩물을 만들 때에는 먼저 검은 콩을 깨끗이 씻어 충분히 불려줍니다. 그런 뒤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여 안토시아닌과 유용한 성분들이 물에 우러나오도록 합니다. 너무 진하게 끓이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연하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하게 한 작은 잔, 점심 식사 이후에 한 잔, 오후에 피곤할 때 한 잔 정도를 나누어 마시는 방식이 몸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맛이 필요하다면 설탕이나 꿀 대신 혈당에 영향을 덜 주는 대체 감미료를 소량 사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단호박입니다. 노란 단호박은 예전부터 이뇨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온 식재료입니다.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 그리고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세포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단호박 속 섬유질은 장 환경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대사 균형을 지켜줍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상반된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과하게 많으면 몸은 수분을 붙잡아 두게 되고 그 결과 혈압이 올라가고 붓기가 심해집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칼륨이 풍부한 식품은 붓기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예외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칼륨 배출이 어려운 분들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과하게 드시면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갑작스러운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비 신장병 진단을 받으신 분, 특히 중기 이후에 진단을 받은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뒤 단호박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예방 단계나 기능이 비교적 유지된 상태에서 적절한 양을 드시는 것은 대부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쪄서 먹는 방식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껍질을 깨끗이 씻어 씨를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 찜기에 올려 부드럽게 익을 때까지 쪄줍니다. 밥과 함께 반찬처럼 곁들여도 좋고 아침에 가볍게 단호박만 한두 조각 먹는 것도 좋습니다. 죽처럼 만들어 드시면 소화도 편합니다. 다만 단호박은 달큰한 맛이 있어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지 않고 손바닥 한 줌 안에 들어오는 정도를 기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무입니다. 율무는 예로부터 한방에서 붓기를 줄이고 몸속의 습을 몰아내는 곡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율무에 들어있는 여러 성분들은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소변을 통해 노폐물과 여분의 수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율무는 곡물 중에서도 단백질 함량이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신장을 위해 단백질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량을 양질의 공급원에서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무는 그런 면에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율무는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반드시 충분히 불리거나 볶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생율무는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찬 성질이 강해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팬에 약한 불을 두고 율무를 천천히 볶으면 고소한 향과 함께 소화 흡수가 쉬워지는 방향으로 성질이 바뀝니다. 이렇게 볶은 율무를 물과 함께 끓여 율무차로 만들어 하루 동안 물 대신 조금씩 마시는 방식은 신장의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붓기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율무 역시 모든 사람에게 무제한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임산부는 율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 의학에서도 자궁 수축을 촉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율무가 혈압을 조금 더 낮출 수 있으므로 몸 상태를 관찰하며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검은콩, 단호박, 율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신장과 붓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하나만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적당한 양을 골고루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 가지가 약을 대체하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뇨제, 신장 관련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오늘 들으신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하기 전에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신장병 중기 이후의 분들은 칼륨이나 수분 조절이 섬세하게 필요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추적 관찰한 환자분들 중 상당수는 의료진과 함께 안전한 범위를 확인한 뒤 검은콩 물을 연하게 끓여 하루 한두 잔 추가하고 단호박을 소량씩 식단에 넣고 율무를 밥에 조금 섞어 먹는 방식으로 생활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몇 년에 걸친 추적 검사에서 신장 기능에 급격한 악화를 막거나 악화 속도를 눈에 띄게 늦출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붓기 때문에 신발이 맞지 않을 정도였는데 식단과 습관을 조절한 뒤 다시 예전 신발을 편하게 신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똑같은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생활을 정성껏 관리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입니다. 소금을 줄이는 것, 물을 일정하게 마시는 것, 무심코 먹던 진통제와 건강기능식품들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는 것,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증상만 기다리다가는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50대 이상이시라면 또는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지고 계시다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신장 기능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미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최소한 몇 달에 한 번은 담당 의사와 함께 수치를 점검하면서 조절해야 합니다.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본적인 검사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고 보건소에서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지금 특별히 아픈 곳도 없는데 굳이 식단을 바꾸고 검사를 챙겨야 하나?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지켜본 수많은 사례들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지금 아무렇지 않을 때 관리하는 것이 나중에 숨이 차서 응급실로 실려온 뒤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훨씬 덜 고통스럽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얼굴과 다리의 붓기,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 현상,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기는 변화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기능이 많이 떨어질 때까지 조용히 버티는 장기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검은콩은 안토시아닌과 식물성 단백질을 통해 신장과 혈관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베타카로틴과 섬유질, 칼륨을 통해 붓기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율무는 노폐물과 여분의 수분을 내보내는데 보조 역할을 할 수 있고 양질의 곡물 단백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일 뿐이고 약이나 의사의 진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소금을 줄이고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고 불필요한 진통제 사용을 피하고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줄이고 담배와 술을 멀리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확보하는 것은 신장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수치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보이면 그 즉시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결정 하나가 미래의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소금 한 번만 덜 뿌려보기, 내일 아침부터 검은 콩과 단호박을 조금씩 곁들여 보기, 이번 주 안에 보건소나 가까운 병원에 전화해 신장 검사를 예약해 보기. 그 작은 실천들이 쌓여 여러분의 붓기를 줄이고 신장의 남은 기능을 오래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신장을 위해 이런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겠다고 적는 그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떠오르는 가족이나 친구분이 있다면 꼭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는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투석 시작을 늦추거나 붓기와 숨참으로 고생하는 나를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오래도록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제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